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입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혀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를 비교할 때 보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강세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소리가 나오는 위치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차이가 그 입 구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입 구조는 다르지 않지만 소리를 만들 때 만드는 그 입안에서의 변화가 조금 다르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로 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몸, 혀, 치.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써놓는 건 아니고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이 전 강의에서 이거 설명드리겠으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 입 구조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고요. 이제 이게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입 모양인 거예요.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됩니다. 윗니 뒤에 보면 그 혀로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빨하고 붙어있는 부분 이렇게 만져보면 거기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이 0.5cm, 1cm가 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여기를 치조라고 얘기를 해요. 치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치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입천장이 쑥 들어가면서 딱딱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거기를 딱딱할 경자를 써서 경구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구개가 끝나는 지점부터 이렇게 목젖이 있는 여기 부분까지 보면은 거기는 딱딱하진 않을 거예요. 어때요? 말캉말캉하죠? 그래서 부드러울 연자를 써서 연구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개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치조예요, 연구개예요, 그 뭐 경구개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구나, 연구개가 어디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제가 영어 이제 우리가 발음 기호 중에 자음을 본다고 했었잖아요. 자음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름을 불러줘요 항상. 그래서 치조, 마찰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 위치는요, 이거는 그 입 구조에 있는 여기 어딘가를 얘기를 해요. 뭐 치조도 있고 비강도 있고 뭐 양순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말은 어디에서 소리를 만드느냐를 나타냅니다. 치조라는 얘기는 치조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경구개는 경구개에서, 연구개는 연구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인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위치, 좋은 방식.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두 개 다 중요한데요. 제 경험상 영어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을 보면은 요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 요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좋은 방식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마찰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형태의 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좋은 위치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절뚝거리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거를 절름발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위치와 방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는 말씀 안 해주고 어디에서 소리가 낸다라고만 가르쳐 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 F 발음이죠. F 발음을 할 때는 보통 선생님들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발음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좀의 위치는 정확해요. 근데 물어주게 되면 이건 F 발음은 마찰음입니다. F는 마찰음인데 물어주게 되면 내가 마찰음이 필요한 공기를 낼 수가 없게 돼요. 마찰음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공기를 불어내야 되는데 물어주면 나올 수 없어. 그냥 물어주면. 그래서 물어주는 발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빨로 입술을 무는 게 아니라 걸쳐놔서 내 공기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마찰음이 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F 발음 할 때 보면은 bite, bite, bite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F 발음은 윗입발로 아랫입술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걸쳐 놓는 겁니다. 입술의 안쪽에 걸쳐 놔야
이렇게 공지를 내가 불어서 마찰을 시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절뚝이는 영어 발음을 발음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자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입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기본적인 입구조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저한테 꼭 답변을 소리 내서 하셔야 되면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제 그 제가 과제 내드린 거 하셨나요? 과제 어제 제가 발성 연습하는 거 과제 내드렸었죠. 과제 하셨나요? 자,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내 입안에 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입안에 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내 입안의 혀 끝이 어디로 향해 있나요? 혀 끝이. 대답하고 계세요? 혀 끝이 어디로 향해 있나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정확히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혀 어디 있어요 하는 순간 내 혀가 왔다 갔다 해, 입안에. 그리고 어느 위치인가 그냥 딱 서버리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디에 혀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평소에 혀의 위치가 평소에 혀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혀 끝이요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 윗니와 혹은 치조 그쪽을 향해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관찰을 해보면 혀 위치가 이렇게 혀 끝이 위쪽을 향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혀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건 한국 사람이 그렇다 그랬었죠. 한국 사람이. 그러면 한국 사람이 혀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한국어를 쓰기 편하니까 그렇게 둘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혀를 이렇게 위쪽으로 두는 거는 한국어를 쓰기 편해서 아니면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어 쓰기 편하니까 위쪽에 두겠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한국어에 더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혀를 자꾸 위에다 두게 될 거고 그 혀가 위치해 있는 게 위쪽으로 가 있다 보면은 우리 입 구조는 입 주위에 있는 근육은 거기에 맞게 그 혀가 그쪽에 있는 게 편하도록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입 구조는 어느 언어에 특화될까? 한국어에 특화되겠죠, 당연히. 한국어에 특화되게 혀 위치나 입 얼굴 근육들이 그렇게 변할 건데 이게 한국 사람이 평소에 혀를 이렇게 두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한 60년 정도를 60세 드신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이 영어를 배우려고 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5살짜리 애기가 영어를 배울 때는 어떤가요? 그 아이들은요 소리 엄청 잘 냅니다. 왜냐하면 60세 되신 분은 60년 동안 한국어를 쓰면서 입 구조 자체가 그쪽으로 가 있고 근육 자체가 그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한국어 쓰기에 가장 정확한 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살 된 아기가 한국어를 쓴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금방금방 소리를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떨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혀 위치를 이렇게 두고 있을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평소에 혀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깔려 있어. 그럼 마찬가지겠죠. 영어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영어를 잘해서 아니면 영어를 쓰기 편해서 영어를 쓰기 편해서 그리고 영어를 쓰기 편하니까 자꾸 영어만 쓸 거고 영어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내 입 구조는 당연히 영어에 최적화되게 소리가 변하겠죠. 그죠?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혀 위치를 아래쪽에 두고 있는 게 좋겠죠. 평소에 아래쪽에 두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기에 가장 적합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 수업은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다른 수업을 듣고 중간에 제 수업을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못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느낀 대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수업을 이렇게 설명을 이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 모르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발음 기호도 배울 거고 발음 현상도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 나중에 가면 쉐도잉을 하겠지만 쉐도잉에서 가장 큰 목적은 문장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특징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의 바탕이 다 요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강의를 그 베이스로 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내가 이거 듣고 싶다 해서 요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모음을 배우면서 모음을 발음을 할 때는 혀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혀 위치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아래.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음을 할 때는 혀 위치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음을 할 때는 혀 위치가 아래. 그러면은 영어 단어 중에 모음이 없는 단어가 있던가요? 단어 중에 모음이 없는 단어 없죠.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 없고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글자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음이 있으니까 모든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혀가 한 번은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한 번은 밑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혀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독특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모음 있고 알 발음이 있죠. 모음 있고 알 발음이 있고 모음 있고 알 발음, 모음 알 발음, 모음 알 발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모음을 할 때는 혀가 어디라 그랬었어요? 밑이라 그랬었죠. 알 발음을 할 때는 혀가 어디? 위라 그랬었죠.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혀가 R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정확한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서 순서대로 발음을 해야 되니까 밑에 있던 혀가 위로 올라오면서 혀가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긁어주듯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있어요. 내가 혀를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소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소리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발음을 보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발음 기호를 써요. 이렇게. 그럼 발음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카카카 이렇게 발음하지만 영어는 ca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럼 이 소리가요, 여러분 그냥 R 발음이 그냥 리을이라고 여기서 쓸게요. 칼처럼 들리나요? 칼처럼 들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칼처럼 들려요? 아니면은 카얼처럼 들려요? 정확한 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칼 소리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쯤에 조금 가까운 소리가 날 건데 왜 그러냐면 밑에 있던 혀가 움직이면서 공기는 계속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하나가 생기게 돼요. 그 소리가 슈아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슈아는 나중에 강의를 또 해드리긴 할 겁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은 요것들은 이렇게 표기를 해요. 요것들은 이렇게 표기를 해. 근데 요거 있죠, 밑에. 지금 요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6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강의를 준비를 할 때는 캠브리지 사전을 보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캠브리지 사전은 또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
근데 지금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관심사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였었어요. 그게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혀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슈아라고 하는 소리인데 슈아라고 하는 소리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인데 요거를 요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 여기는 당연히 원래부터 이렇게 넣어놨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요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음이 R이 붙어 있는 경우는 똑같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은 R 이렇게 쓸 거냐 그거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고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원리는 두 개가 똑같은데 원리는 이 두 세트 발음이 똑같은데 뭐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이제 이게 조금 안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슈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아라고 하는 거는 혀의 움직임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슈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혀 위치가 이렇게 밑에 있다 보니까 모음을 할 때 밑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번 자음을 하기 위해서 혀가 어쨌든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혀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한국어로는 절대로 표기할 수 없고 영어로도 표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의 이름을 슈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겠죠? 슈아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슈아는 제가 강의를 또 하나 해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감을 그래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건이라고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렇게 요거를 절대로 표기하지 못해요. 이 슈아, 혀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근데 영어에서는 그래도 표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는 있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혀 위치 때문에 이렇게 소리 변화가 생기고요.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한국어로 표기를 할 때는 필이라고 써요. 필이라고 쓰죠. 필이라고 쓰는데 이게 나을까요? P가 나을까요? 그냥 이렇게 F 발음을 할게요.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평소에 모음을 할 때 평소에 혀의 위치가 위에 있다 그랬었고 영어에서 모음의 위치는 밑에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F라고 하는 발음은 그냥 우리나라랑 같은 거라고 이렇게 봅시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발음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 모음을 우리나라에서 모음인 E와 영어에서 모음인 E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을 거고 E, P 이렇게 위에 있을 거고 영어는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모음이니까 모음의 위치를 와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L 발음이 우리나라의 리을 발음이 같은 위치라고 본다면 치조를 건드릴 거예요. 치조를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P 여기서 시작을 해서 리을 발음을 하기 위해서 혀가 요만큼 움직일 거고 그죠? 요만큼 움직일 거고 영어에서는 P까지 발음을 했을 때 혀가 밑에 있으니까 L 발음을 하기 위해서 혀가 이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죠? 어떤 게 움직임이 더 커? 어떤 혀의 움직임이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영어가 더 밑에 있다가 위까지 올라야 되니까 그게 더 크죠.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필 이렇게 편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영어 발음을 하다 보면은 소리가 필로 나는 게 아니라 feel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필 소리가 아니고 마치 피처럼 소리가 만들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이 밑에 있다가 L 발음을 위해서 혀가 뜨니까 그 중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소리가 바로 슈아 소리. 그러니까 혀의 움직임 그보다 전에 그 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혀의 움직임의 변화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소리들로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dark L입니다. dark L 발음이 항상 모음 뒤에밖에 올 수 없어요. L 발음은 뒤쪽으로 올 때는 항상 L 발음은 모음 뒤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혀의 움직임의 변화가
당연히 있게 돼요. 그러면 밑에 있던 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기 흐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dark L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요 소리인 겁니다. feel 이게 아니라 feel 혀가 밑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dark L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제가 원래는 그 계획에 없던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사람과 영어를 쓰는 사람이 평소에 혀의 위치가 같지 않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혀의 위치가 항상 밑에 있다. 그것 때문에 모음을 할 때는 그 입모양이 중요한 거지 혀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평소에 혀의 위치인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것 때문에 그 다음번 자음을 할 때 자꾸 혀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어에서 생기는 독특한 소리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L 발음이 뒤로 올 때, R 발음이 뒤로 올 때 혀의 밑에 있던 혀가 위로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슈아라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를 하면 계속 평생 동안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둘 거니까 나중에 내가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일단 제가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혀 위치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항상 밑에다가 혀를 두는 연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